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추미애 위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신가?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추미애 위원장님이 그 NGO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작년에 그 보고서에 우리 국감 성적이 D학점이었습니다. D학점. 근데 올해 F학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D학점에 저는 위원장의 운영을 지적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 최민희 두 위원장의 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 목청도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도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만 더 원만하게 진행을 하셨더라면 우리도 얼마나 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웃으시는데 정말 분노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저는 오후에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용민 간사께서 좀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화면 좀 보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종감이어서 뭐 제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조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서 짧게라도 좀 입장을 앞에서 언급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가 저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아무리 좋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론 분열과 국가 혼란은 저는 불가피할 것이다. 시기를 잘못 잡았다. 모든 개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인데 시기를 잘못 잡았다.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총괄 평가를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질의가 있었는데 천대엽 시장님, 이 예. 법원 행정처 폐지하는 문제는 예. 이미 21대 때에도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의원안 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탄희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때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대법원에 대한 어떤 보복성 정책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럼 차분하게 좀 설명 주시죠.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행서가 원래는 34~35명 정도 있었다가 지난 이제 대법원장님 시절에 그때 행정처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를 전제로 한 10명, 11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간 중에 재판 지연, 국민의 불편 상황이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새로 대법원장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위서 이제 진영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관들에게는 또 사법 구성원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사법제도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우리 이제 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대개 이제 개혁을 얘기할 때 디테일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지만 법원 행정처장의 처신이 나쁘니까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된다. 대법원장이 이상하니까 대법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심제 같은 부분도 이제 뭐 사심제가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헌재에서는 사심제도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좀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입장 좀 보여주시죠.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이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은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데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송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역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서민들이 그래도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일들 중에 이제 우리 앞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이건 그 법안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박균태 의원님이 구속영장에 국민참여심사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안을 내셨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저도 어떤 취지인지는 저도 뭐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법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가 구속심사위를 구성해서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근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취지입니다. 뭐냐면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갖다가 좀 더 활성화 확대를 해서 국민의 어떤 이제 사법적인 국민 정당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 재판하고 달리 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헌법상 신체 자유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다가 구속의 어떤 시기적인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의 그 지난번에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지고도 이제 계속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법관들을 상상하면 집에 서류 뭉치 가지고 가는 뭐 그 장면을 보는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시고 다만 요즘에는 전자소송이만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예.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만 쪽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도 이제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올해 25년 10월 10일부터 사건 수사 개시된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사 전자소송의 효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또 일반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전자사본화라고 하는 편의적인 보충적인 보조적인 이제 수단은 도입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지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12분 중에 10분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를 하셨고 2분은 반대를 하셔서 그 입장이 이제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10분의 다른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당신들 기록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는 유죄야라고 설득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대법원이라고? 제가 뭐 경험하지 않고 판결문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장이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재판 기일 잡는 것부터 다 말하자면 일종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른 10명의 재판관들이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전화 판결문 자체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절차와 실체 모두에 관해서 다수 대법관님들과 소수 대법관님들이 치열하게 서로 논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